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새벽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3월 9일을 향한 대선 가도가 열렸습니다. 이제 주말이면은 호남에서 이래도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일반 국민들의 질문에 호남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 사태를 분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기사나 어떤 사설보다도 가장 명확한 기준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를 해산을 하고 요사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캠프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직접 정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오랜 법조 생활을 통해서 판사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이 행정 또 이런 부동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읽고 나면은 뭔가 명확해집니다. 이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꼈을 때 세상이 명확해지는 것과 같은, 그리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 좋은 글이죠. 살벌한 정치판에서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봉이 이선달님, 화천대유로 행복하십니까? 9월 19일 민주당 호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부정이 있으면은 대선 후보와 함께 경기지사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영개발 방식임에도 단지 6.9%의 지분자인 화천대유 괄호하고 4,999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0.9% 및 익명의 투자자 괄호하고 SK증권을 통해 3억을 투자하여 지분 6% 등이 50.1%를 투자한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분받은 5,500억 원과 비슷한 수익을 배분받은 일반적인 시행 프로젝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 5천억 원의 개발 수익 중 5,500억 원을 수익 배분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부정에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행사 전체 발행 주식 수의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단지 6.9%만을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하여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수익 전부를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주의 위험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많죠. 고위험이다. 분당의 노랑자위에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데 이게 고위험입니까? 아니면 저위험입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이거는 이익이 보장된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가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배당 결의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주주 간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 간 협약이 아니라 우선주 주주들이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위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가슴이 뜨끔하겠는데요. 어떻게 민간인들 몇 명에게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들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전문이지만 언론인과 법률가가 다수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의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권 대법관은 전화자문 정도만 했다고 하고 있는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하고 돈을 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코미디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돈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하고 돈 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랍니다. 박형수 특검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신 아닙니까? 여기에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왜 이런 인물들이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필요했던 것입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지사 재선 후 단독 인터뷰를 했던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화천대유에 이들이 관련되는 과정을 알았습니까? 알고도 모른 채 했습니까? 셋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가 얻은 5,500억 원의 수익에 대하여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및 특정금전 신탁으로 SK증권에 3억을 차명으로 형식상 투자한 사람들 뒤에 숨어 실제로 투자한 익명의 투자자가 가져간 수익은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분받은 수익 6천억 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6천억의 수익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썼겠느냐? 어디에 썼겠느냐?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이 돈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고 민간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한 성남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에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환수가 아니라 당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참 잘했습니다. 최대의 공익환수가 아니라 당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22년형을 받았습니다. 6천억 원의 사익 편취는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하나요? 몇 년형이 징역 한 500년 있습니까? 미국처럼.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은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특혜를 위한 반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혜를 몇 명에게 몰아줬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몰아준 것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다. 몇 명, 한 7명 될까요? 아니면 그 7명 뒤에 있는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가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경제 청락을 봅니다. 이 사건은 21세기 반 봉이 이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직합니까? 제가 읽어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논설, 분석, 기사 중에서 가장 잘 쓴 글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실력을 드러낸 이런 글, 이게 선거판에서 나오니까 좀 묻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조갑제 다큐멘터리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좋은 글은 사람들이 머리를 맑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